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시니어 건강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자 김건강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세요? 예전만큼 개운하지 않으시다고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나이 들어도 활력이 살아나는 생활 습관 5가지입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운동법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는 정말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몸을 깨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었는데 무슨 운동을 해 또는 운동하려면 헬스장을 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바로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보다 작고 꾸준한 움직임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10분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기,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팔을 쭉 뻗어 기지개 켜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침대에서 내려와서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주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올해 73세이신데요. 이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 있어야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시동을 켜고 예열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아침에 깨워줘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두 번째 습관은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입니다. 산책은 맨날 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걷기의 양이 아니라 걷기의 규칙성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걷든 저녁 식사 후에 걷든 본인한테 맞는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 땀 흘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어디를 걸어도 상관없어요. 집 앞 공원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산책로.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만난 78세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일 오후 4시에 나가.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 30분만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내 약이야. 그거 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저녁에 잠도 잘 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규칙적인 산책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 습관은 TV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소파나 의자에 앉아 계실 때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들고 있다가 내리세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하세요. 이걸 광고 시간마다 또는 5분마다 한 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큽니다.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거든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빠지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TV 보면서 이렇게 간단히 다리만 올렸다 내렸다 해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처음엔 힘들 수 있으니까 3초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계단 이용하기입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계단 오르는 건 위험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무릎이 안 좋으신 분, 균형이 안 좋으신 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딱 한 층만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한 층만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층에 사시면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한 층만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셔도 마트에 가셔도 어디든 한 층만 계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자 다섯 번째 습관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기입니다. 요즘 TV 드라마 재미있죠? 유튜브도 보시고. 그런데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앉아 계시게 돼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세요. 물 마시러 가도 좋고 잠깐 창밖을 보러 가도 좋아요. 그냥 일어나서 5분이라도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좋아요. 휴대폰에 1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해서 일어나기라고 써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몸을 깨우는 5가지 습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10분 스트레칭, 하루 2030분 가벼운 산책, TV 보면서 5분씩 다리 올리기, 계단 한 층만 오르기,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기. 핵심은 규칙적인 소소한 움직임이 하루 에너지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체력을 살리는 습관 균형 있는 영양과 수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죠? 양도 줄고, 뭐 먹어도 맛이 없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게 활력이 떨어지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식품이나 비싼 영양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 끼니 단백질을 꼭 포함하는 겁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침에는 계란 1개, 삶은 계란이든 계란 후라이든 상관없어요.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고기 몇 점, 저녁에는 두부 반 모나 콩비지찌개. 이렇게 매 끼니 하나씩만 챙겨 드시면 됩니다. 나이 들면 고기 안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생선이나 두부, 달걀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나는 목이 안 마르던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목이 안 마르다고 물을 안 마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컵으로 68잔 정도가 좋다고 하지만 정확한 양보다 중요한 건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아침 식사 후 1컵, 오전에 1컵, 점심 식사 후 1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이 싫으시면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괜찮아요. 다만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대신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하신대요. 나는 500ml 물병에 물을 담아놔. 그리고 하루에 그걸 3번 채워서 마시는 거야. 그럼 1.5리터는 마시게 되더라고. 좋은 방법이죠? 세 번째 원칙은 한식 식단처럼 다양한 반찬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식 드시잖아요? 밥에 국, 김치, 나물 몇 가지 조림 하나? 이게 정말 좋은 식단이에요.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시금치나물에는 철분이, 콩나물에는 비타민이, 멸치볶음에는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으면 자연스럽게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혼자 사는데 어떻게 매번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주말에 한 번에 45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꺼내 먹을 수 있죠? 또는 반찬 가게에서 소량씩 사서 드셔도 좋아요. 진행자 네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겁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아침을 꼭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 또는 죽 한 그릇만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무언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리듬을 기억해서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생겨요. 다섯 번째 원칙은 과식을 피하고 소량씩 자주 먹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조금씩 자주 먹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외에 오전 간식, 오후 간식을 추가하는 거예요. 오전 10시쯤 바나나 반 개나 요구르트 하나, 오후 3시쯤 견과류 한 줌이나 고구마 반 개. 이렇게 작은 간식을 추가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돼요. 자, 여기까지가 체력을 살리는 5가지 영양 원칙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뭘 먹느냐보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느냐가 활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습관, 스트레스 정리와 소소한 즐거움 찾기.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신적 안정은 신체 활력과 직결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특별한 상담이나 치료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 관리법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햇빛을 5분만 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 앞에 써보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셔도 좋고요. 그냥 5분만 햇빛을 받으며 서 계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아침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기 때문이에요. 낮에는 활동적이고 밤에는 잘 자도록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침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도와줘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 그냥 5분 동안 밖을 보면서 서 있는 거야.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행자 두 번째 습관은 하루 5분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깊게 숨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아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1, 2, 3, 4셀 동안.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1, 2, 3, 4, 5, 6셀 동안. 이걸 5분만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중 언제 하셔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좋고, 점심 식사 후에 해도 좋고, 자기 전에 해도 좋아요. 깊은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긴장도 풀려요. 세 번째 습관은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게 정말 안 좋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전화로 5분만 통화해도 괜찮아요. 자녀한테 전화해도 좋고, 친구한테 전화해도 좋고, 이웃 만나서 인사해도 좋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신대요. 바둑을 두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거래요. 그게 내 활력소야. 네 번째 습관은 좋아하는 취미를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를 가져? 하지 마세요. 간단한 것도 취미예요. 꽃에 물 주기, 라디오 듣기, 신문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뜨개질하기. 무엇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이걸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일 오후 3시에 꽃에 물을 주거나 매일 저녁 8시에 라디오를 듣거나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게 기다려지고 하루에 활력이 생겨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색칠 공부를 하신대요. 그냥 좋아. 아무 생각 없이 색칠만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다섯 번째 습관은 하루 10분 집안 정리입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어질러져요. 반대로 집이 깔끔하면 마음도 깔끔해집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오늘은 거실 정리, 내일은 부엌 정리, 모레는 침실 정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정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대청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서 못해요. 10분만 정리하고 끝내세요. 그럼 부담 없이 매일 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다 보면 몸도 움직이게 되고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집도 깨끗해지고 일석삼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 하루에 감사할 일 한 가지를 메모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수첩이나 달력에 한 줄만 적는 거예요. 매일 적다 보면 일주일, 한 달이 되겠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내 인생이 생각보다 괜찮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게 되고 마음이 밝아져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몸을 깨우는 5가지 습관, 아침 10분 스트레칭, 하루 2030분 가벼운 산책, TV 보면서 다리 올리기, 계단 한 층만 오르기,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기, 체력을 살리는 5가지 영양 원칙, 매 끼니 단백질 포함하기, 물 자주 마시기, 다양한 반찬으로 균형 맞추기, 규칙적인 식사 유지, 소량씩 자주 먹기, 마음을 밝히는 6가지 습관, 아침 햇빛 5분 쬐기, 하루 5분 깊은 호흡,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기, 좋아하는 취미를 루틴으로, 하루 10분 집안 정리, 감사할 일 한 가지 메모하기. 여러분,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부담되고 포기하게 돼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나고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활력은 특별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내일도 좋은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라디오의 김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주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숙면을 위한 저녁 루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되세요.